변희재 대표의 미국 망명 조건 4가지, 그 이유를 들어봅니다. 제가 요구를 하겠다, 한국 측에. 그래서 제가 4가지 요구를 정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LA로 가면은 제가 이 토요일날 영상관 앞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 제가 4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형사재판에 엄철과 이훈재, 양지정 재판부, 그거 교체해라. 그거 제가 교체하라고 제가 대법원에 이미 이의신청과 기피신청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자들이 어떤 짓거리 했는지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증인 증거 다 날리고 녹음도 불허하고 형량 거래하고 협박하고 이거 완전 시정잡배들이거든요. 이거 대법원 판사들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이자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결국 엄철과 이자들의 이 사법부의 피고인 탄압이에요. 완전히 피고인의 방어권을 다 무너뜨리고 권력의 편에 서서 조작 판결 내리겠다는 이 음모는 결국 대법원의 음모라고 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뻔히 아는데 더군다나 어떤 사건인데 이게 윤석열의 범죄야, 현직 대통령의 범죄가 걸려있는 사건을 증인 증거는 다 날리고 때려버리겠다. 한마디로 권력의 편에 서가지고 진실을 짓밟겠다는 게 단순히 엄철 한 명의 공작이 아니라 대법원까지 포함된 윤석열 앞잡이들의 공작이다. 난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월 29일 날 아마 이 공판이 있는데 거기 아마 뭐 가능하면 소영길 대표가 변호사로 나가서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후로 엄철 재판부를 교체해라. 교체하지 않으면 저는 바로 망명 신청해가지고 윤석열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제가 전 세계에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엄철 걔네들뿐이 아니라 대법원장부터 대법관 몇 명 아마 목숨 날라갈 겁니다. 그때까지 갈장까지 생각해보세요. 그 두 번째는 이건 더 쉬운 건데, 아니 윤석열과 한동훈이 특검 때 이 태블릿 PC 2대에 포렌식 수사를 했어요. 그 수사 자료가 있다고 지금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데 각종 재판에서 무수히 법원이 제출해라. 니네가 수사 똑바로 했으면 그 수사자료 왜 제출하냐. 태블릿의 포렌식 이미징 파일, 수사자료, 보고서 제출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제출 안 합니다. 이거는 검찰이 제출하는 게 아니죠. 윤석열과 한동훈이 제출하면 제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결국에는 윤석열 한동훈이 그거 제출하면 자기들 죽는 거 알기 때문에 제출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나는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법원의 요구대로 윤석열 한동훈은 검찰에게 포렌식 자료 제출을 명령해라. 그거 안 하면은 너희들이 결국 범죄를 자백하는 거니까 그럼 너희들 당장 체포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공수처가 당장 한동훈 체포하고 야당은 사실 윤석열 탄핵 들어가야죠. 그러면 그래서 그때가 두 번째 요구고요. 이 세 번째 요구는 SKT하고 최태원이요. 우리 미디어치 기사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기사뿐이 아니라 이미 2년 전에 제가 성명서 낸 거, 그리고 안진걸, 김용민 포함 좌우 지식인 연대가 최태원에게 의견서 보낸 거, 한마디로 계약서 위조는 확정난 겁니다. 계약서 위조가 확정이 났는데 그걸 주장한 변희재를 검찰이 기소했다. 물론 지금 재판부는 현재까지는 공정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참여 재판은 아까 말한 대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12월 말에 국민참여 재판하면은 뭐 정상적으로 재판하면 제가 한 방에 깨서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검찰과 경찰을 위협하고 매수하고 협박해서 멀쩡한 조작 범죄자 편에 서서 그걸 파헤친 사람을 기소를 시킨 게 윤석열과 최태원인데, 지금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법원의 재판에 이것들이 개입 안 하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12월 말에 국민참여 재판 판결 나온 최태원, 윤석열 죽는데 이 두 놈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걸 또 법원 판사 협박하고 매수할 거 아닙니까? JTBC 태블릿 항소심에서 SKT 계약서를 다루자마자 그 재판부의 한 놈이 갑자기 SKT 법무팀장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재판부가 SKT 계약서 관련해서 어떤 증거나 사실조회도 응해주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그놈이 SKT 본사 그룹에
대협력실장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SKT가 판사 하나 드러내가지고 규자 갖고 사법부에 개입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 태블릿 계약서 이루 재판은 서부지법인데 서부지법 판사를 또 매수해가지고 빼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위조가 된 게 확실한데 계속 기소하고 재판 끌고 갔다는 얘기 뭐예요? 검사와 경찰을 매수했듯이 판사도 매수해서 또 그 짓거리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태원이가 이거를 자백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제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믿고 재판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뒤에서 어떤 짓 할 줄 알고. 그리고 대한민국 판사들 돈과 권력에 엎드려 비는 것 지금 어떤 사례가 많습니까? 우리가 판사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태원이는 이미 다 드러난 거 자백을 하라는 거. 자백 안 하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범법을 저질러서 버티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러면 도대체 이러면 제가 망명 신청해가지고 윤석열뿐 아니라 SK 그룹 전체를 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들의 범죄 얘기를 다 까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SK 버틸 수 있나 봅시다. 지금 안 그래도 경영 위기인데 거기까지 갈 거야? 최태원은 자백하지 않았어. 아니 자백하지 않으면 도리 없는 거죠. 그러면 뭐 기자회견 해가지고 제가 망명 조건을 망명 사유에 제가 1순위로 재벌이 윤석열과 유착해서 밝혀낸 진실을 짓밟고 구속하려 그런다.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그때 가봅시다 한번 거기까지. 그 네 번째인데 나 이게 네 번째가 참 문제예요. 네 번째가. 아니 민주당은 뭐 하는 겁니까? 자 국민의힘을 제가 빼놓은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보수 기반에서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근데 이미 이것들은 변절해가지고 윤석열에 줄 서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한다며 지금까지 탄핵한다고 몇 번 얘기 떠들고 조국이 저당은 내가 거론할 가치 없지만 탄핵하겠다며. 근데 왜 윤석열 범죄를 은폐합니까?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민주당과 조국신당은.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을 떠나서 국회에 내가 이제 국제사회에 국회 전체에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도 한글을 깨쳤으면 내 책을 읽어봐. 아니면은 내가 법정자료다 공개해서 법정자료를 봐봐. 민주당의 법사위 김승원 간사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판사로서 변희재 책 그거 논리적으로 확실한 거다. 근데 왜 은폐합니까? 박지원 정청래 그거 법사위에 저만 참여시켰으면 거기서 제가 다 끝장냈었는데 제가 미국까지 올 것도 없죠. 제가 법사위 나가는 거 누가 막았어요? 민주당의 박지원 정청래 막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예요? 이재명 책임이지 이재명.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걸 냈어요? 이재명 대표. 그래서 검찰 탄핵 때 칼을 안 쓰고 칼 덮어가지고 정청래 박지원 이제 검사들에게 귀여움 받지. 이재명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왜 이런 꼴을 당해요? 왜 윤석열 범죄를 감춰줘서 이런 꼴 당하냐?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 범죄 그거 감춰주면 누가 이익 보냔 말입니다. 누가 이익 봐요? 이재명 대표가 이익 봐? 누가 이익 봐? 누가 이익 보든 말든 어쨌든 대통령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꽤 저명한 언론인이 지금 미국 망명을 지금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민주당이 입을 다물겠다 그러면은 영원히 윤석열과 함께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는 윤석열 탄핵한다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윤석열 탄핵을 못하고 있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 태블릿 조작 이거 빼고 윤석열 탄핵 못한다고 절대. 보수가 똘똘 뭉쳐있는데 이거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이거를. 그리고 보수 그 변절자 놈들은 뭐 얘기할 가치도 없지. 다만 그 누가 막든 민주당이 막든 MBC가 막든 보수 변절자가 막든 결국 이거 진실 터졌을 때는 진실을 막으려고 앞장선 놈들부터 순서대로 죽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제가 비판하지만 제일 먼저 죽을 놈들은 보수 변절자 놈들이. 윤석열한테 권력 부스러기 얻어먹으려고 박근혜까지 포함해서 그 부스러기 좀 먹으려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수장되고 싶어 너희들? 그러니까 참 이게 범죄자는 윤석열이야 범죄자는. 근데 이 범죄자 윤석열 밑에서 얻어먹겠다는 진보 촛불 이 쓰레기들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꼬이고 이게 망명 사건까지 번졌단 말입니다. 이거. 여기
도대체 책임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어 여기에.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토요일날 미국 LA 영사관 앞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제가 국회 뭐 싹 다 보낼 거예요. 대법원 뭐 싹 다, 검찰 싹 다 뭐 다 보낼 겁니다, 법원에. 그래서 각자 입장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 판단할 건데, 제가 이게 뭐 100%다 관철된다는 뭐 기대는 안 하겠죠. 근데 일정 정도, 야, 이제 내가 들어가서 12월에 그 계약수조 재판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 흐름이 됐다 그러면 들어갈 거고, 딱 봐도, 이것들은 정신 못 차렸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냥 완전히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뭐 저는 미국에서 망명 신청해서 제가 국제사회와 손잡고 다 끝장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전 이 목숨 위태로운 사람들은 여러 명 나올 거라고 봐요. 이건 정말 그 사회적 정치적 목숨으로만 따지면요, 아마 몇천 명, 몇만 명 날아갈 판입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국회의원 전체 다 죽는 수 있어요. 그리고 언론인 중에서 한 90% 다 목 날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가고 싶냐, 진짜? 거기까지 가고 싶냐? 지금이라도, 아니, 한국일보 정도가 기획특집으로 한 사회로 태블릿 조작 다루면 안 돼? 그리고도 못하는 놈들이 언론인이야? 그것도 못하는 놈들이? 그런 놈들이 기사 팔아서 독자들한테 돈 받아먹고 살아?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한두 달만 지나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고 나면은 어떻게 버팁니까? 보수 변절자들이 어떻게 버티고, 민주당 어떻게 버티고, MBC 한국일보 어떻게 버텨요? 조중동부터 해서. 자, 그래서 제 입장은 가급적 망명을 안 하겠다.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라도 상식적인 사회였으면 이미 관철이 됐어야 되는 거야. 이미 2020년도 3월에 1태블릿 PC 조작을 잡았고요. 2022년 11월에 2PC 조작을 잡았어. 그때 게임이 끝났어야 돼요. 근데 권력의 중수는 법원, 검찰, 언론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힘으로 이게 되려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거 막은 놈들은 다 죽는 거죠. 뭐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자, 변이제 망명하러 여론화는 어느 정도. 지금 여론화 문제는요, 지금 국내에서가 아니에요. 제가 아직 국제활동 시작도 안 했잖아요. 자, 국제활동은요, 현직 대통령의 범죄 조작을 잡았어, 범죄를. 근데 추옥됐어. 근데 2차 추옥이 될 위험이야. 이거는 안 받을 언론이 없어요. 이거 최소한 언론 자유에 인지가 되어 있는 국가의 언론에 안 받을 언론이 없어요. 지금도 이미 몇 개 다 잡아놨습니다. 국제사회가 다 때리는데 한국의 조중동 MBC가 여러분들 눈 가기를 막는다. 그럼 한국은 이제 아프리카의 부족국가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거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고, 그걸 내 언론인이나 내가 야당 인사들 그리고 보수에게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같이 갈 거냐, 한번 누가 죽냐 해볼 거냐는 거야 이거.